in every word spoken. Yeah. 안녕하십니까. 에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강현정입니다. 비가 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 아니에요? 저 어저께까지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되게 기쁘네요, 마음이. 아마 3월에 좀 비가 오거나 말거나 좀 나의 마음은 3월에 어떤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만족도 평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과 함께. 너무 무거운 주제를 드리나요? 웃는 분, 우는 분, 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만족도를 한번 1년 전에 한 요맘때쯤이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년 전 요맘때랑 지금이랑 좀 많은 변화가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니죠?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뜨거든요. 이게 뭐 한국 명목 GDP 대비 어렵다 말이 이게 뭐냐면 어쨌거나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GDP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국가 간의 어떤 비교를 좀 하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한국이 14분기째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뜻은 가계부채가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주의 있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나만 힘든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겠지만 언제까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안 와닿죠? 그렇죠? 집에 냉장고에 사과 있으신 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도 돼요. 지금 냉장고에 사과가 있으면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사과가 9,000원이라면서요? 그래서 사과를 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어저께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날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식료품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거 와닿죠? 뭐 명목 GDP고 뭐고 간에 이거 좀 와닿는다, 식료품값. 그래서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요맘때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순댓국이 11,000원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제? 순댓국 11,000원 아직 적응 못 하셨어요? 꽤 됐는데 순댓국 11,000원 그리고 삼계탕 16,000원 그죠? 이거 작년하고 가격 다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미 생활에 다 파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되게 일상화되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그럼 그만치 월급 올라갔어요?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언제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고민에 휩싸이고 내 삶의 만족도를 체크할 때 해가 갈수록 별표가 하나씩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과값이 안정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나 9,000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 1,000원대로 내려갔다.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이 모든 고민이 사라져요? 사과값이 1,000원이 되면? 아닐 거라는. 그래서 그냥 코앞에 지금 뭐 물가가 좀 9,000원이 1,000원이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곳에 이 비를 뚫고 오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그냥 단순한 고민거리들이 아니고 내 삶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돈과 시간과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우선순위를 매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딱 매겨지세요? 확신합니다. 돈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돈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여기가 아니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한번 돈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좀 가족들과 정말 나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 있죠. 돈 많으면 엄청 행복감을 계속 느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돈 1,000,000원을 벌면 있잖아. 다음 달이 되면 원래 벌던 1,000,000원이다. 이러셨어요.
천만 원을 못 벌 때는 너무나도 벌고 싶던 천만 원이 그 다음 달에는 그냥 원래 벌던 천만 원, 2천만 원이 이제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원래 벌던 2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와닿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상황이 됐다고 하면 지금 딱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하죠? 괜찮죠? 근데 무릎이 아파서 여행을 못 가. 너네만 갔다 와. 막 이렇게 되면 그건 또 괜찮아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 애들 막 나한테 왔는데 못 안아줘.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좀 잊고 그냥 또 뭔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만 때문에 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내 삶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돈, 시간, 건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현금 흐름, 소득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돈 벌면 시간 없고 시간 많으면 돈 없고 이런 삶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에 나와져 있는 장표예요. 보시면 이 네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인플로이하고 밑에 셀프 인플로이는 봉급 생활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좀 있어 전문직을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냥 싹 돌면 싹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부자의 길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가지고 가는 수익의 형태는 노동 수익이거든요. 곧 노동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과 나의 건강을 투자한다 생각할게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 돈과 바꾼다. 그럼 돈, 시간, 건강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여기에는 뭔가 내가 내 삶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필수 조건들 세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아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인베스터라고 하는 이쪽은 권리 수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그들의 노동력은 시간과 바꾸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뭔가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도 나에겐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플로우를 만들죠. 그걸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도 나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태를 좀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소득은 이런 소득의 크기죠. 이게 월급 크기잖아요. 전문직 의사는 여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소득이 빵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나에게 좀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명확하게 하셔야 이 그래프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쪽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소득이 되게 미비하다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저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입사를 하면 일 별로 안 해도 월급 주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선 나가면 돈을 주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저 구간은 있거든요. 저 구간을 지낸 사람, 건물주. 그죠? 건물주 건물 올라갈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지 못해도 알죠.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런 소득의 형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노동력과 상관없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돈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기회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커졌네요. 이렇게 할까요? 이게 더 좋아요. 깜짝아, 내가 깜짝 놀랐네.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 아셨나요?
모르셨다면 건물주라는 말을 몰라야죠. 건물주 뭐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넘어가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 못 넘어갔어요? 알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또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라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길. 그걸 바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모두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내 삶은 바뀔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 한국 명명 회원 직접 판매라고 이야기해요.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판매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자하고 소비자, 어느 한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거 연결된 만큼 저는 소득을 얻는 일이 되는 거죠. 연결을 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품이 돌아다니니까 제품을 잘 팔면 될 것 같죠. 그죠? 제품을 잘 파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잘하면 일은 잘할 수 있겠다. 잘 팔 자신 있으신 분? 연결 잘할 수 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이 일은,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이 일은 한번 읽어보면 무작용, 무자본 부업관용 완전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권리소득, 재정적인 자유, 뭐 시간적인 자유 이런 걸 준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자격 무자본이라 이 일의 가치를 내가 엄청 시간 투자해서 알아보지 않는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알아보실 거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곳을 나가시면 다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죠. 만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곳에서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들을 보지 않아요. 이런 조건들을 만나지 않고 회사와 제품과 플랜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작하죠? 일을 보통 네가 알아봤으면 됐어. 아우 나 머리 아파. 네가 공부했지? 제대로 알아본 거 맞지? 그럼 나도 그냥 할게.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놓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은 남 탓을 해야죠. 내가 안 알아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사업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은 이상, 남편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그죠? 그래서 명료하게 잘 보실게요.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보시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냐고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고요. 그래서 뭘로 결론을 낼 거냐는 거죠. 그 철학이 명확한 회사여야 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 모든 회사들은 제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이 정말 믿음직해야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죠. 내가 좋다, 내가 좋다면 믿어줘요. 너무 좋다 해야 믿어주죠. 그죠? 그렇게 성장 가능성, 이 일은 내가 지금부터, 오늘 오신 분들 오늘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을 하실 건데 성장 가능성이 이미 끝났대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재무구조, 이 회사한테 제가 돈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재무구조 완벽해야 된다. 보상 플랜 공정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회사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회사 이름 유사나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회사의 창립자의 철학은 곧 회사의 시작이에요. 이 창립자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인데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창립자가 누군지 사실. 돈 어떻게 버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 세워진 어떤 기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시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어렵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이 안 붙었었는데 그 바이러스 진단시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독감 난리 났었죠. 독감 이렇게 난리 났었는데 독감 걸렸을 때 안 신기하셨어요? 가장 많이 해봤던 거 집에 있는 코로나 키트를 꺼낸다.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긴가 본다. 아니다. 독감인가? 병원에 간다. 독감이다. 그죠? 근데 증상이 똑같다.
희한하다. 어떻게 키트는 코로나가 아닌 걸 알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키트가 너무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키트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 씨앗, 그죠. 가장 건강한 사람의 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의 세포가 들어있으니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6%짜리도 있고 98%, 80 몇 프로 이런 있죠.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 시약을 정말 대중화시킨 사람, 그거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세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영양제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사람. 반말했어요. 저 사람. 사람의 세포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간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드는 영양제를 가지고서 저희는 지금 연결고리를 지었을 때 어떠한 돈을 벌어갈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외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걸 바로 뉴욕 증시에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뉴욕 증시에 보시면 이렇게 헬스케어 부분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취직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어떻게 얘기해 주죠? 성공했다, 됐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런 회사들의 그 느낌 그대로 받으시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다. 지금 현재 한국은 한국 정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금 직접 판매 회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 정부에서 뭔가 행동을 하겠죠. 우리는 소비자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결국은 소비자는 힘이 약하지 않아요? 영향력은 강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우리가 혹시 해를 입을까 봐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일정에 돈을 묻어놓고 피해를 보면 내가 그곳에서 돈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번호가 절대 바뀌지 않은 채로 등록될 때 그 번호, 지금까지 그 번호인 회사를 찾아내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이 회사는 전체 자체 생산을 합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는 것만 사실은 제대로 아셔도 다른 회사와 많이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거예요. 생산을 하고 그 제품을 쓴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을 할 건데 회사가 생산을 못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 나가서 제가 오늘 이 현장을 나가시면 많은 회사들을 만나시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것이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봐도 나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의 겉에 보면은 참 많은 정보들이 써 있죠.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없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바코드를 좀 명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조사하고 판매사. 제가 한번 현장에서 정말 좀 믿고 그 회사의 제품을 오랫동안 섭취했던 분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고 미국 회사였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제조사를 찾아드렸죠. 제조사가 우리나라 충남 어디. 그랬을 때 그분은 기함을 했어요. 정말 기함을 하면서 이러면서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만 찾아보는구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여가셔야 돼요. 회사가 정말 클린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는 회사를 알아보신다고 하면 진짜 좀 명료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은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런 기사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롱런할 회사예요. 근데 그 롱런할 회사를 워렌 버핏 회사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죠. 100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딱 찍지는 않았어. 100가지 조건을 걸었고 그 100가지 조건에 맞는 회사들을 이 포브스 경제 잡지에서 걸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이게 됐어요.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 회사 되게 괜찮죠?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워렌 버핏이 인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년 됐어요. 25개국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 25개국이 모두 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시장이 맞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지금 진출된 곳이 인도거든요. 인도는 이렇게 많이 산대요, 사람이.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인도 시장에 진출이 되면서 인도에 아시는 분 계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있어. 이것 봐 있잖아. 있어. 근데 나의 지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어요. 한국부터 잘해봅시다. 2등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도 지금 거의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이 중국을 보시면 이래요. 이게 어떤 페이지냐면 중국은 올림픽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맨날 1등 먹잖아요. 그리고 약간 독특하죠. 나라에서 하라면 해 이런 나라죠. 이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최 유산을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올림픽 1등 해야 되는데 전체 다 도핑 걸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외부에서 자꾸 인정했던 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양학이 의학의 수준으로 올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약이고 영양제는 영양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몸의 세포죠. 우리 몸의 세포는 영양을 원하지 약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의학계의 화두는 영양으로 면역을 올리고 정말 건강하게 병을 치유하는 게 지금 의학의 화두예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좀 더 빨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9시 뉴스 저 봐보세요. 저 사진. 옛날 사진 같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방영됐습니다. 이 산호비브 의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항암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죠. 영양을 듬뿍 넣고 나쁜 노폐물, 독소라고 말하는 것들을 밖으로 빼고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고 암을 치료한다. 이런 병원이 있고요. 그 병원은 이렇게 멕시코 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왜 했을까요? 마이런 앤치 박사, 아까 하얀 머리 할아버지, 그분께서는 이곳에서 환자들을 대부분 돌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렇고 이 병원에서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는 이 회사의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 의료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뭔가 약을 처방하기 이전에 영양제가 약처럼 효능이 좋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넣을 수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져 있는 영양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사나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캐나다 의사 처방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쪽으로 만약에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 정말 건강을 챙기고 싶어요. 그럼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유사나 영양제에 대한 결과물들이거든요. 호주에서는요 영양제가 TGA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영양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이 정말 그 약 같은 의약품과 영양제로 가지고서 어떤 건강에 두 가지 분류가 좀 되는데 어쨌거나 영양제가 지금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TGA 인증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지금 회사 얘기 쭈루룩 제가 해드렸어요. 다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내용들이다. 제품은 딱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품 설명 들으셨잖아요. 피부도 세포다. 그래서 정말 건강에 딱 연관된 제품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군이 매우 단촐해요. 매우 단촐한데 아주 핵심적인 제품들만 있는 거예요. 시중에 이런 책이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1조 달러 웰니스 산업, 이거 조시장이거든요. 경까지 가더라고요. 계산기계 두드려 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웰니스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근데 이 책의 결국은 뭐냐면 웰니스는 영양제고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아주 완벽한 지적 유통 사업이다. 사람들은 질병에 관계없이 이 웰니스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퍼부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한 저 남자, 머리 없는 저 남자. 저 남자가 누굴까? 미국의 경제위원이다. 미국에 어디서 돈이 도는지, 앞으로 어느 곳에서 돈이 많이 돌 건지, 사람들이 어디 돈을 많이 쓸 건지겠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럼 정보죠. 제가 오늘 정보 알려드린 거예요. 책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영양제가 1위예요. 80%예요. 80%. 그죠? 화장품 17%. 이렇게 지금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유사나라는 회사는 영양제랑 화장품과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 단출을 하다 했어요. 근데 80%, 17%, 97%. 괜찮죠? 제품 많은 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정수기 필요 없어요. 예? 세제 필요 없고, 생리대 같은 거 필요 없고, 그죠? 그런 아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큰 이슈 때문에 이 시장, 저희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시장 볼까요? 늘었죠. 후원수당 총액. 돈 벌어간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 그죠? 근데 매출액도 늘었다. 회사는 줄었고. 그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겠네요. 그죠? 머무르세요. 이곳에 이곳에 꽃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회사들을 이제 직접 판매에 등재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을 보시면 상위 1위 품목을 쭉 보시면요, 건강기능식품이죠. 그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면 시장은 다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다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정말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 죽은 시장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건강과 코로나 시장이 커졌겠다라고 하는 직관도 생기시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트렌드도 좀 바뀌었어요. 진짜 제 주변에 요즘에 홍삼 먹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홍삼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홍삼이었는데 홍삼 많이 줄었고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영양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들도 보시면 되게 많이 구매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보면 얼마 구매하는데 36만 원 구매한대요. 그렇죠? 그럼 많죠? 그럼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양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회사 영양제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영양제는 미국 유타에 있는 연구소에서 150명의 연구진들이 만들어냅니다. 150명의 연구진. 이 장표도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연구진 많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150명의 연구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걸 지원한다는 뜻은 회사가 엄청난 가치관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3명, 5명도 없어요. 1명도 없어요. 카피만 해요.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150명, 제가 처음 가입할 때 45명이었어요. 시장 추이로 봤을 때 회사는 자꾸 뭔가 돈을 줄이고 싶지, 투자할 곳이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겠죠? 몸값이 얼마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150명의 연구진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콜을 받죠. 백악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에 저런 연구진이 있으니까 유사나 똑똑똑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해주세요. 미국 정부의 호출을 받고, 그렇죠? 특허를 결국은 내죠, 이분들이. 그렇죠? 구글에다가 저 특허 번호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영어로 나와요. 핸드폰에 따라서 영어로 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번역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어떤 내일성 항산화제에 대한 특허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37년도까지 유산화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를 다 아셨어요. 그럼 어느 영양제 드실래요? 네, 그렇죠. 회사 괜찮다니까요. 이 회사. 그렇게. 근데 제가 말을 샬라샬라 잘 해도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얘를 믿으시겠습니까? 얘를 만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그 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가 뭐야? 그랬더니 샬라샬라 얘기해요. 얘 말 믿겠죠? 그래서 쳐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효능이 좋은 건 뭔데? 안전한 거? 그랬더니 또 샬라샬라 얘기해줘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 안에 유선화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샬라샬라 얘기해주죠. 왜 읽을 시간 안 주고 넘기게요? 더 훌륭한 놈이 나타났어요. 얘래요. 뭐 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챗GPT 포 이렇게 하면서 아까 걔는 썼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아이언인지 말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를 딱 해주신 뭐라 그러지? 공유해주신 분의 어떤 정보를 좀 같이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줘. 그리고 그 비교 가이드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줘. 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1999년부터 4년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플래티늄 플러스라는 메달을 받은 제품입니다. 플래티늄 플러스는 영양제의 독성, 영양소 함량, 생체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 책의 최신판인 6판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은 회사는 유산하라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유산화는 천연 비타민으로 만든 종합 영양제로 생체 이용률이 96.1%로 매우 높고 잠재적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유산화는 20년간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됐죠? 제품 얘기 더 안 해도 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보를 취하고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특별하게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양제 비교 가이드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에 대한 활용도 이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해를 하기만 하면 결국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돈, 시간, 건강 다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책은 아까 말했죠? 몇 년 만에 한 작 발행한다고? 그래서 발행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책들은 아마 오늘 초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이 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이런 표가 보일 겁니다. 이런 표를 두 눈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상을 안 받아요? 그죠? 그죠? 전 세계에서 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을 안 주면 이 나라를 떠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건복지부, 뭐 식약처 이런 곳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유산하라는 회사는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상을 받고 있어요. 믿고 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먹어요? 알면 이정우가 잘생겼잖아요. 잘생기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생겼어요. 내 아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잘생긴 사람들만 먹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명이 먹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커리어를 걸고 이렇게 먹어요? 아무거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먹고 있는 그 영양제 가지고서 우리 연결할 거예요. 연결고리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제품을 먼저 사용하시게 돼요. 이 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회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을 열심히 드셔서 정말 건강해지세요. 건강해지시고 나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연결해 가시는 게 다예요. 이런 조건 없다 그랬죠.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가벼이 보지 마시고 아주 진중하게 살펴보시고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그렇게 혼자예요. 외롭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어느 팀에든 소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름을 몰라 지금. 근데 내가 어디 있대요. 그 팀이 꽃길이에요. 거기서 잘 안내 받으셔가지고 팀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드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가입을 하시면 그 코드는 저의 삶도 바꾸겠지만 저희 아이의 삶도 바꿀 거고 저의 손주의 삶들도 바꿀 거예요. 왜냐면 그 코드는 계속될 거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대손손 잘 살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시작점이 지금 우리라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엄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 들으실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우선 타 회사의 차별성 부분에서만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차별성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우선은 이 회사는 주급을 받습니다. 월급 받아보셨죠? 1급도 받아보셨어요? 주급은요? 주급장. 돈 관리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주급으로 그리고 이 일은 연결고리를 짓다 보면은 어떤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규정에서 돈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실적들이 좀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남은 아이들을 많은 회사들은 없애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그냥 남겨두는 부분들, 그냥 이월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이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 ABCD까지만 연결고리 내 거, 저 G는 아니래요. 그러면 어때요? ABCD가 일 다 안 해. 마음이 어떠세요? 무너지죠. 지가 열심히 일을 해. 그죠? 마음이 더 무너지지. 그죠? 내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지는데 정말 온 마음으로 연결고리 지으면 그 노력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화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선을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직급 마케팅 그러더라고요. 제가 골드를 갈 건데, 골드가는 어떤 직급에 도전을 할 건데 하부의 직급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난 지금 골드 가고 싶은데요. 그분이 그 직급 가기 싫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 되게 안 좋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결고리를 지어서 내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직급이 정해진다면 괜찮죠. 그런 회사 선택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제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직접 추천하는 사람과 저는 평생 연결돼요. 평생 연결되면 그분을 내가 계속 도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에 모시고 왔을까요? 나랑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갖고 나 몰라라 하면 되는데요. 안 되죠.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을 때 이분은 정말 경제적인 자유가 얻어질 거예요. 그 분이 벌어가는 수익의 15%. 그게 명수에 상관이 없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오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공정한 수당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3%, 조금 잘하면 6% 이런 거 아니다. 처음 시작을 해도 20%, 나중에 시작을 해도 20%, 똑같이 20%를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인프라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능력이나 가입 시기 이런 부분으로 차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복으로 매출을 인정을 한다는 뜻인데, 유선화라는 회사는 아까 앞에도 이런 그림들이 조금 지나쳐 왔거든요. 가게가 한 개로 승부를 보는 회사가 아니에요. 가게를 하나, 두 개, 세 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한 개 갖고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일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볼게요. 저는 1번 가게와 2번 가게, 3번 가게 모두 제 가게로 놓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번 가게로 양쪽 유통망을 만들 거고 3번 가게로 양쪽의 유통망을 만들 건데, 그 안에서 공유가 된 포인트를 모두 합산을 했더니 이렇게 3,000, 2,000, 2,000, 3,000이라고 하는 공유가 됐습니다. 그럼 전 돈 계산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준다. 대실적과 소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준다. 그래서 전 2,000포인트가 저에게 공유가 되는데 4,000포인트로 받는 거예요. 3,000포인트 공유됐는데 6,000포인트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중복으로 내가 한 어떤 매출의 양들보다 좀 더 많이 공유를 받는 게 이 유선화라는 회사의 보상프로의 특장점입니다. 제가 한 개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 시작과 함께 3개. 근데 처음에 이 연결고리를 지어 가는데 처음엔 좀 힘들겠죠. 안 해봤던 일이니까 배워가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좀 하다 보면 딱 손에 딱 놓을 수 있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요? 손을 놨는데 저에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인프라에 대한 수당을 내가 다 받아간다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선화는 어떠한 선을 놓고 추가적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명료하게 물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많은 보너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보너스들 앞에 것도 이해 못했는데 뒤에 것까지 안 궁금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앞에 거 다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조만했어요. 네, 조만할 때 했거든요. 유선화라고 하는 회사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함께 가족들과 여행을 갔던 장면인데, 애들이 좀 컸죠 이제. 이제 커서 조금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아이들의 친구들 집에서 나누는 대화들과 전혀 다른 대화를 우리 집에서 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 사실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좀 괜찮은 생각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는 참고로 여행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죠? 잠을 자지 뭔 여행이냐 막 이랬었는데 유산합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에서 참 뜻을 알았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질에다가 돈을 쓴대요. 그죠?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시간과 경험에다가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회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추억을 계속 머금고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람이. 그래서 딸이랑 아빠랑 엄마랑 딸 40대에 여행 갈 일이 뭐 있어요? 누구를 끼워도 끼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 막 단체로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성의 여행을 가져갔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되게 해맑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어떤 여행, 제가 다른 나라 이렇게 여행을 좀 가보니까 제 특징을 알았어요. 그렇게 길을 찍어, 길을. 그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 길을 찍어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나? 이 길 안에 나의 길은? 뭐 이런 생각 막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 자꾸 찍어내는데 저희 남편이랑도 신혼여행 말고 이런 여행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안 하던 소리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삶이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여행을 지금 기다리고 그 시간 안에 정말 충실하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제 삶이 한번 태어났는데 되게 괜찮다. 광현정 삶 괜찮다. 행복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사진을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날은 2024년 3월 12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